먼저 감독님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좌석 빈자리가 없어요. 이 정도로 여기가 뜨거운데 요정의 기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떤 좀 느낌이신지 지금 관객들이랑 만나시면? 네, 일단 개봉한 지 1주차가 지났고 주말이고 또 어제 축구도 늦게까지 했었고 쉽지 8강전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주원 선배님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네. 느끼하게 촬영이 있으셔갖고 함께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김주원 배우님이 못 오시고 약간 그 커플 부부를 혼자 도맡아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또 부부 싸움을 하셨나?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참석 못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유영경 배우님은 뭐 많은 작품들 보셨겠고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님이시지만 리얼 연기의 대가시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저 놀란 것 같아요. 아 그냥 정말 배우 아니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같았어요. 근데 이게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렇게 리얼한 생활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작품이었나요? 네, 작품 자체가 감독님께서 쓰신 시나리오 자체가 이 부부간의 대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되게 리얼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이걸 더 잘 표현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제가 뭔가 리얼 연기에 뭐를 정점을 찍자 이런 마음은 없었고 대본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하는 남자 류영경 배우님 나오신 그 작품에서도 부부 연기를 봤었는데 이번 작품이 오히려 진짜 부부의 모습이 더 리얼하다, 좀 흥미진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김주원 배우님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랬어요. 저희 그 대본 리딩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오빠가 계속 이 씬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계획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연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그냥 합이 맞고 그 서로의 감정들을 되게 잘 자극받고 터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고 나서는 되게 감정씬이고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 이런데 너무 재밌게 촬영했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그 좀 좋고 나쁘고가 반복이 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기도하는 남자 할 때 박혁건 배우님이랑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같이 커플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응원하는 실제 그런 커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주원 배우님이 케미 요정이신 게 케미 요정? 모든 여성분들과 다 잘 어울리셔가지고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 김시민 배우님이랑도 굉장히 김주원 배우님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촬영을 저희가 했었었는데요. 저에게는 두 번째 첫 장편 영화였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했었습니다. 네, 두 분의 부부 싸움에 끼어 있었던 신비들. 감독님 사실 이제 그 리얼한 어떤 그 대본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배우님들이 하신 연기가 돋보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래서 감독님 홍보 조사를 잠깐 했었어요. 이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에피소드 묘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하셨나요? 아니 왜 안 했습니다라고 안 하시고 못했다고 하세요?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근데 사실 좀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쓰실 때는 결혼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그 앙카박을 좀 경험하고 좀 환경도 한번 느껴보고 그랬을 때 좀 쓸 법하기도 한데 어디서 이 이야기는 나왔을까 왜 쓰셨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안 했다고 안 하고 굳이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도 아직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오히려 영화는 굉장히 결혼에 부정적인 지점까지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 쓰신 그 배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진진하네요. 네. 쉽지 않아도 했던 건데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사실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제작 지원을 받게 돼서 찍은 작품인데 사실 예산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뭔가 이런저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캐릭터의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큰 방향성의 틀은 있었어요. 기획의 틀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부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건 그 직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때 젊은 부부의 하룻밤 사이의 갈등을 다뤘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못 해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란이와 호철의 캐릭터가 시작이 됐고 그런 와중에도 조금 좀 차별화된 어떤 무엇을 넣고 싶어서 이제 판타지 설정을 추가하게 되면서 영화의 큰 골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감독님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도 조금 들어보면서 이 영화의 제작 배경을 말씀을 들었는데 유영상 배우님은 워낙 많은 시나리오를 지금까지 그 배우 히스토리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검토를 하고 또 이제 매력을 느끼고 이런 지점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완성된 영화로 봐서 그렇지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감이 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요정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로 좀 공감하시면서 처음 시나리오를 보셨고 대충 이 작품을 좀 해야겠다 매력을 느끼셨을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영화 시나리오가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되게 깔끔하고 뭔가 이 대사와 대사 사이에 그 심리 묘사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읽자마자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남자와 여자의 부부간의 갈등이라기보다 그런 서로 간의 심리 싸움? 신경전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연기할 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했고 그 요정을 표현했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석이라는 인물이 요정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 따져보면 서로가 서로의 요정이었고 또 석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요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더 멋진 결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을 배우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께 사실 현장에 이 정도의 실력자 연기자가 있으면 연출자로서 정말 든든한 생각이 들잖아요. 캐스팅하기까지 과정을 좀 유영경 배우님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셨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배우를 염두에 두는 편은 아닌데 마지막 수정을 할 때 영란 역은 선배님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스텝 처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직전에 아무튼 시나리오를 다 보셨으니까 한번 역할에 맞는 어떤 본인만의 캐스팅이랄까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와서 회의를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었는데 성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거의 몰표를 놨어요. 확신을 얻고 이제 조마조마하며 연락을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좀 몰표를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김신비 배우님은 몇 표나 받으셨는지 좀 파헤쳐 봐야겠네요. 이제부터. 심 씨는 이름은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였어요. 보통 단편 영화들을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신비 배우가 거론이 됐었고 우연히 제가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졸업 영화제를 볼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피터팬의 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작품도 너무 좋고 배우도 너무 좋아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캐스팅 무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신비 배우님은 다른 작품들도 요즘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 영화는 좀 약간 운명? 이름이 이 영화로 개명하신 건 아니시죠? 김신비. 네, 보면 네. 이렇게 신비로운 캐스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목이 요정이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이 영화를 다른 영화 차별화되게 느껴지게 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손에 잘 안 잡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 받으셨을 때나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굉장히 좀 행운하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영경 배우님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에 좀 흥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을지. 촬영하는 일은 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처음에 받았을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이 요정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조금 튀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안 튀면서 네, 그 중간 접점을 계속 고민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헤어스타일 말씀도 처음부터 언급을 드렸지만 좀 머리를 그렇게 민 것이 되게 그 적절한 설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떤 형상으로 등장할지가 좀 고민의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연상됐던 건 반지의장 레고라스였어요. 물론도 물론이랑 너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니까. 근데 좀 양조위 닮지 않죠? 양조위요? 한국의 양조위. 좀 있으시네요. 네. 그 배우님께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 네. 레고라스라고 진짜 생각해요. 극찬이다. 하시는 감사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사실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그 겨울 나는이라는 영화를 동시에 촬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요정이라는 영화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머리 스타일이 고정이 됐었었는데 그 요정이라는 인물을 구축하면서 감독님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에 짧은 머리 스타일이 좀 더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감독님께 좀 그러니까 일상 속의 어떤 우리가 그냥 신비롭다고 느끼는 기운 같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를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실지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조금 신비로운 판타지 장면을 넣을 법도 한데 정말 리얼하게 끝까지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요정을 형성할 때 어떤 고민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정말 평범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재현하신 이유를 좀 설정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 아이라는 설정은 갖고 있었고 이름을 석이라고 짓게 된 데서 이제 외형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쨌든 영란이와 호철의 사이에 작은 돌이 떨어져서 생기는 파문을 따라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돌석자를 따서 이제 석이라고 지은 건데 당시 배우님을 처음 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짧은 머리와 두상이 그러니까 작은 예쁜 조약돌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정도 외형이라면 특별히 다른 뭔가 그게 필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됐던 마지막은 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어떤 뭐랄까 인간적인 부분을 최대한 빼는 버전. 네. 조금 얼치기 티네이저 같은 버전. 또 다른 어떤 버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눴었고 신비 배우님께서 어떤 중요한 신들은 그거를 각 버전들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찍었고 나중에 얘기를 나누면서 또 편집 과정에 선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정의 어떤 구현 자체도 지금 감독님 말씀처럼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 요정을 돋보이게 하려면 역시나 그 부부 쟁탈전 거의 관찰일기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리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굉장히 MBTI가 다른 이제 그 커플도 오히려 이렇게 서로 흥미로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이 경제적인 것까지 섞이고 가족까지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는 아닌 거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영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방향성과 호철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상당히 상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란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좀 현실적이면서도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이 모든 것들을 눈 감는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약간 그 대리비가 아까워서 그래도 뭐 조금 그치, 먹었으니까 그치. 하겠다. 이게 되게 이제 그 윤리적으로는 좀 약간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행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계속 뭔가를 그냥 이렇게 좀 잘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좀 영란을 좀 설득하면서 가셨는지. 그러니까 그 영화 찍으면서도 느꼈는데 좀 모순적인 게 있긴 있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조금씩 자기한테 스스로 거짓말하면서 그쵸, 가죠. 그쵸. 그 영란도 굉장히 단단하면서 뭔가 자기 그 가족들도 잘 챙기고 그 결혼 생활도 잘 할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또 그게 아니었고 그런 모순적인 그 양가적 감정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뚜렷하지 않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 같은 느낌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모순이 있지만 그렇게 모진 여자는 또 아니니까 또 너무 가는 여자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선을 어쨌든 이제 현실 안에 발을 담그고 그런 선택을 좀 할 때도 있는 감독님께 사실 영란 캐릭터가 좀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안 좋은 모습들도 캐릭터 안에서 다 보여주는 것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좀 캐릭터 만드셨는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결혼 생활을 스포츠 선수에 비유를 한다면 그 부부가 되기 전에 어쨌든 소속팀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완전히 소속팀이 바뀐 격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사실 그 안에 적응기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전에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뭐 문제적이다, 문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건 영란이는 호철이보다 훨씬 생각보다 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때 주원 선배님께서 단단한 캐릭터라는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컴플렉스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녀의 약한 부분이 보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게 뭔가 문제적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형량 선배와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또 월드컵 시즌이기도 한데 그 감독님이 스포츠의 비유를 부부 관계를 해주셨네요. 각 진영의 그 자기의 가족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같이 결합해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되게 사실은 영란과 호철의 팽팽한 신경전 그리고 이 그림으로 그려도 둘이 일직선 평행선으로 서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요정의 그 구도가 흥미로웠는데 한 가지 장면이 이 영화의 좀 저는 핵심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골목에서 싸울 때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신비 배우가 연기한 석은 거기서 빠져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촬영하실 때 어떤 그 느낌으로 또 하셨고 혹시 뭐 장면 촬영할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는지 장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 촬영 시점에서는 에피소드가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저는 선배님들이 주신 거를
받기만 했을 뿐이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가. 네.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주시면은 그걸 받기도 전에 또 반대쪽에서 또 선배님이 주시니까 그냥 그저 따라 받을 뿐인데 그 장면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좀 연기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물 드시고 한번 그 어떤 긴장감이 있으셨는지 좀. 오빠랑 그렇게 연습을 막 했었나? 못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연습 못하고 그냥 찍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열 올리고 서로 막 이런 씬인데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었다. 이랬어요.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 그 연기를 한 게 너무 재밌었다. 왜냐하면 그 합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의 합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가 너무 잘 되니까 그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막 화내고 끝나고 오빠랑 너무 재밌었다 이런 그런 기억이. 약간 다 쏟아낸 느낌? 네. 그리고 중간에서 끼어서 아, 네. 어쩔 줄 모르던 느낌. 그 장면 자체가 또 중간에 낀 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장면들도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잘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 저는 그 장면의 촬영이나 구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의 그런 그 관계성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중간에 서기가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소를 보러 갔다가 그 좁은 골목을 찾았는데 네. 그 좁은 골목의 딱 정중앙에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사실은 영화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그 통로로 들어가면 있는 잠시 주원 선배가 그러니까 호철이가 잠시 지냈던 어떤 임시 거처 같은 골방이 있는데 그곳을 좀 찍었다가 이제 아쉽게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처음에 그 장소를 발견했을 때 촬영 감독님과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좁은 골목의 느낌과 어떤 긴장감이 팽배한 그 부부의 사이에 이제 이 친구가 난입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네. 연기를 잘해주셨고. 네. 사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연기를 배우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리얼한 상황이 100%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이 질문들을 보면서 또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태님이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네, 요정이 등장한 배경이 왜 카페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란과 호철이 대결 구도로 같은 그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정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쉽게 갑자기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말이 돼야 되고, 근데 그 과정을 연출적으로 어떻게 설득하기도 좀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조금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잡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좀 카페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이 정확하게 잡히는. 네. 굉장히 저는 이제 카페가 자영업자들의 현실, 지금 좀 약간 힘들다 하는 지점에서 설정 자체가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감독님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돈 관련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같이 바로 연결해서 드릴게요. 손흔드는 라이언님이 서기는 영란이 준 돈을 다 썼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건 서기한테 좀 들어볼까요? 아니요. 도로 또 알게 모르게 영란과 호철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네. 돌려줬습니다로 아예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니요, 따로 장면은 없었고요. 네. 그 마음속에서 이제 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서기는 네. 서기의 질문을 다시 좀 연결해서 드릴게요. 서기가 자는 모습을 많이 비춰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이거는 네, 답변 들어볼게요. 소비가 자는 모습이요. 네, 딱히 우리 김신배 배우님한테 그러면 그 연기할 때 유독 이제 그 잠자는 장면은 네. 좀 노출이 됐는데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잠자는 장면을 처음 촬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처음 보는 시점이었죠. 네. 그래서 테이크 하나를 가자마자 바로 화면을 봤었어요. 네. 근데 미세하게 떨리는 눈 밑에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 빼는데 집중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죠? 이게 진짜 리얼해야 되는 게 잠자는 모습을 촬영할 때겠네요, 진짜. 그 베테랑 연기자로 보셨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어떤 거 자는 연기요? 네, 자는 아, 자는 연기 사실 어렵죠. 한 경험자는 네, 한 15년 정도 지나야지 자연스럽고 네,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네. 진짜 자요 그냥. 아, 이참에 그냥 좀 자보자. 네, 잠깐 한 10분 정도 자보자 이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좀 신비로운 모습이 그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얹어봅니다. 네. 나의 요정 김신비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영화 제목을 궁금해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배우님들은 캐릭터를 잡을 때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 제목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네, 배우님들이 캐릭터 고민 지점 말씀해 주시죠. 그 제목이 원래 영화 촬영 들어가기 중간 정도까지도 정해 있지가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이 영화가 한 편의 동화나 우화처럼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동화를 뜻하는 페어리테일에서 페어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조금 너무 제목이 직접적이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을 네. 느끼는 했거든요. 근데 그쯤에 사람들 사이에서 뭐 무슨 요정 이런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날씨 요정, 누가 나오면 날씨가 좋더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요정이 진짜 요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뭔가 바람을 담은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결들이 저희의 영화와 잘 맞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요정을 택하게 됐어요. 제목에 저도 궁금했었어요. 굉장히 단호한 질문인 것 단호한 제목인 것 같아서 한 번도 붙일 법도 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말씀 그렇고요. 아까 그 배우분들께 네, 질문 주신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결정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명랑과 호철의 이야기고 그게 중심 서사고 거기서 서기는 장치적인 역할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튀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는 역할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일 중점으로 두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문란 자체가 화가 많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이 전형적인 이 결혼해서
화가 많아지는 여자처럼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뻔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뭔가 이 짜증과 화를 적절하게 잘 내야겠다라는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영란이 미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캐릭터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짜증을 내거나 이런 거에 그 헤게모니의 이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은 그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 쓰레기 봉투를 음수를 치울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님께서 질문을 그 설거지 장면을 주셨어요. 경제적 주도권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 굉장히 재밌으셨다고 불실험되는 장면에서 웃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관객이 웃기를 바라고 연출한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배우님도 네, 어떻게 그 장면 연기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감독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어느 지점이 버튼이 오빠가 막 말을 하는 거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감정이 북받침이 근데 그거를 막 표출할 수는 없고 들어오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또 좀 우위에 있을 때는 더 여유로웠죠. 네. 그게 느껴지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유영경 배우님은 메소드 연기였다고 합니다. 진짜로 화가 났다고 하고 감독님께 그런 그 장면 사실 이제 그 부부의 그 신경전을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 일단 그 어떤 주도권 싸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구도로 일부러 찍었고요. 근데 그 장면이 유머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웃긴 장면이라고까지 처음에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을 가보니까 다들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제가 편집을 잘 하면 되게 웃긴 장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웃긴 장면이자 전복을 찌르는 장면이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을 아이스크림 든 네오님께서 해주셨어요. 서기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숨은 뜻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서기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이 대답으로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우님이 답변. 네. 이제 이 부부 영란과 호철 사이에서 이제 떠날 시간임을 암시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또 직접적이게 드러내면 서기에게 포커스가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감안해서 조금 드러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바로 넘기시네요. 네, 감독님 좀 첨언. 네네. 아까 신기 배우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어떤 서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미시적인 디테일들은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 영화는 영란이와 호철의 이야기고 사실 서기는 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왜 하필 이 부부에게 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설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것들을 조금 우리끼리는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는 많이 서기의 전사에 대해서 나름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서기가 영화에서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부부를 떠나가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주요 캐릭터가 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한 알러지 반응 같은 걸 일으키고 그 시점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신비 배우님 연기하신 신비 배우님과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그 타이밍과 뉘앙스에 괜찮다고 동의를 해주셔서 네. 이제 어떤 자세한 그 왜 그 가족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갔던 그 아마 이 질문 창에 사실 그 마지막에 요정이 왜 사라졌을까요와 혹시 서기가 악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감독님 답변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것들도 좀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여러 번 올리셔가지고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서기의 젓가락질이 특이하던데 김수민 배우님 실제 젓가락질인가요? 아니면 네, 서기의 그 설정인지 이거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요정을 촬영했을 당시에 실제 제 젓가락질을 봤고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 또 계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때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젓가락질은 한 몇 년 해야지. 그 젓가락질 같은 경우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밥 네. 먹는 씬은 무조건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거 네. 나오거든요. 그거는 대배우님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유영경 배우님도 네, 아직 연기로 커버가 안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좀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요 질문을 좀 세 분께 드리면서 인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 영화 보면은 요정이든 요정의 기운이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이카가 좋아요. 라이카 극장 관계자 네 이분께서 나에게 요정 같은 사람 또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세 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자 좀 저는 그 영화 보고 나서 항상 내 주변에는 요정들이 있었고 행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갔던 거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았어야 되는데 항상 그냥 그런가 보지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 그냥 그러고 지나갔던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의 요정들이 계셨고 좋다. 네. 오늘의 요정들이 오늘 네. 이제 저의 요정들이고 또 뭐 오늘 차가 안 막혀서 토요일인데 차가 많이 안 막혀서 정말 저한테 너무 행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본인이 보지 못하는 곳에 항상 요정도 있고 행운도 따른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럼 오늘의 요정님들 박수 좀. 요정이라는 특정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만난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또 생기는 거고 새로운 환경에 가도 또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네. 그래서 저도 늘 행운이 주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당연히 봐주신 관객분들 오늘 이렇게 네.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이 다 요정이고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찍었는데 그때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갑자기 팬데믹이 들어닥친. 근데 그때 무사히 찍고 이렇게 어쨌든 개봉까지 잘 할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많은 수많은 분들의 감사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입장에선 그 많은 분들이 다 요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수. 네, 모두 감사하고 그럼 저희 모두 각자의 요정을 찾아서 그럼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